안녕하세요. 명리요강 도계실관 미월의 기토편 보겠습니다. 미월의 기토다. 기토가 미월에 태어났다. 역시 이제 4월, 5월 미월은 덥죠. 그래서 화염, 토조로서 화는 뜨겁고 땅은 메마른 그런 절기가 되어서 일단 술을 필요로 하고 또 금이 도와주면은 좋겠죠. 뭐 기토 자체가 병화와 계수를 진신으로 쓰죠. 그래서 병화를 써서 일조 전원, 다른 말로는 대지 보조라고 볼 수 있는데 기토 입장에서는 전원의 일조가 비춰지니까 좋죠. 그리고 계수는 옥토위생이라고 해서 좋은 땅에 더욱더 생기가 넘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기토를 이제 진신이죠. 기토의 진신이 병계인데 이 병계를 잘 조합해서 쓰면은 토가 할 일을 잘 마칠 수 있을 겁니다. 4월, 5월, 미월에 절기적으로는 전반적인 90일이잖아요. 90일에 우리가 유념할 것은 이제 5월 달에 망종이 있죠. 절기상으로. 그리고 하지가 있습니다. 하지. 그래서 이 하지가 되게 되면 이 5월 달부터 해서는 이제 일음이 시생한다. 일음이 시작한다. 그래서 음기가 자라죠. 사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해서 천지가 다 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육양이고요. 오는 아직까지 양기가 무르익은 가정에 지지에서 작은 음기가 하나 생겨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일음으로 시생하고 미에는 음기가 두 개 자라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이 음으로 음이 일음, 이음으로 해서 점점점 이제 냉기 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이제 절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에 있는 45일 그리고 뒤에 있는 45일을 크게 이제 구분해서 앞에 것은 아무래도 하왕절인 4월 중심으로 이해를 하고 하지 이후에는 이름이 시생함으로 해서 미월 중심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미월도요. 이게 이제 소서와 대서가 있죠. 소서가 대서가 있어서 미월 다음에 절기가 신월이잖아요. 신월에는 입추 그다음에 처서로 이렇게 옮겨가잖아요. 그래서 진짜 가을로 들어가는데 소서가 뭐 7월 5일 정도라면은 대서는 7월 21일, 20일 정도가 되겠죠. 양력으로. 따라서 대서 이후에는 확연히 그 기후가 차이가 납니다. 더욱더. 그래서 대서에 우리가 사주를 일반적으로 삼복, 생한, 금수, 진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삼복의 한기가 생에서 만들어져서 금수의 기운으로 진기 나아가려고 한다. 그래서 7월 20일에서 우리가 이제 8월 달 입추가 8월 5일 정도, 서서가 8월 20일 정도 들어오니까 이제 7월 말에서 8월 달로 나아가게 되면 이때는 바닷물도 차가워지고 휴가 기간도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가을이 깊어지기 때문에 미월달 사주가 사주에 금수를 많이 받다. 그러면은 오히려 금수 진기가 되어서 화를 용신으로 쓰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미월이 무조건 차다. 이런 식으로는 볼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4월, 5월이 화의 중심의 계절이라 그러면은 이제 미월은 뭐 절기 그대로 토를 중심으로 해서 금으로 올라가는 그런 단계의 절기다. 참조하시고 이 사주는 미월의 기토인데 말랐죠. 그래서 4, 5, 3이 이런 식으로 해서 뜨거우니까 뭐 개수가 여기서는 필요한 사주죠. 개수가 개축으로 있고 여기 또 신해가 있네요. 나름 조우를 갖추고 있어서 음양의 조화, 수화 밸런스를 어느 정도는 갖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좋지 않은 것은 이렇게 충미충이나 사해충이 있어서 수의 기운이 원활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것은 다소 불안감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또 뭐 의외로
해미, 또 사축 이런 식으로 반합들을 하나 띄워서 이렇게 구성을 함으로 인해서 충을 좀 완화시키는 좀 경향성이 있다. 사실상 이제 육충이나 또는 육합이 있잖아요. 그래서 충이나 합은 이제 합과 충이 서로가 좀 견제를 하죠. 충은 합으로 좀 완화시키고 또 합은 또 충으로 해소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반합은 육충 육합에 비해서 한 단계 아래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력이 육충이나 육합에 비해서 반합은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반합이 이 충에 대해서 확실히 해소하는 영향이 떨어지기 때문에 충을 완전히 푼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반합이 있음으로 인해서 충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기일주가 6월 화토 왕지에 태어나서 사하에 사가 있고 그래서 신앙한데 사해충 그리고 충미충이 있어가지고 좀 깨졌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사축, 금국, 해미 또 해국이 되어가지고 전반적인 충파를 구출해서 해가 복으로 전환된 개념이다. 그래서 재관이 어느 정도로 왕에서 길명으로 보겠다. 금운의 유복 과정에서 성장을 잘 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출가 후에 수운으로 계속 갔죠. 이런 수운은 전반적으로 본인한테는 좋죠. 그래서 수왕질의 상하가 순수했으며 6순 이상 평화 문호에서 잘 자랐다. 자식도 둘이 뒀고 병인운에부터는 병신합 그리고 인해합으로 인해서 수를 쓸 수가 없어서 불길할 것이다. 미월의 기토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역시 목이 강한 사주네요. 목이 이제 을목이 이렇게 국을 짓고 또 투출대가 있죠. 물론 여기서 묘미 한목이 되어 가지고 뭐 완전히 목국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을목이 근을 가지고 있어서 칠살로서 나를 극하고 있기 때문에 기토 입장에서는 조금 피곤한 경우죠. 그래서 이제 정화로서 목생화 화생토를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신금으로서 제사를 할 것이냐 살인상생을 할 것이냐 식신제사를 할 것이냐의 차인데 절기적으로 미월이잖아요. 미월은 아직까지 화염이잖아 있죠. 때문에 조후적인 측면에서 뭐가 더 낫다? 금이 더 낫다. 그렇기 때문에 식신으로서 제사를 하는 신금을 용신으로 삼고 조후를 겸하는 사주로 본다. 그래서 상관 조후격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기일주가 6월 화염에 하염 여름에 아주 뜨거운 계절에 태어나서 망국이 조열한데 연상의 신금이 위에 녹지를 얻어서 조우하는 약신이 되겠다. 화는 좋지 않죠. 그래서 가보운은 화가 성해가지고 가정에 창성하지 못하고 계사는 사가 돌아서 좋지 않지만은 사유합해서 또 계수가 천간에서 계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좋았다. 임진은 아주 좋죠. 그래서 수운이 들어오니까 임진은 시원하게 갈 수 있는 운이니까 임진부터 신까지는 가정이 창성했고 묘운에는 좋지 않죠. 묘유충을 이렇게 치니까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신이 계도가 되어서 큰 해는 없었고 경운에 복구하고 인운에는 역시 인호술, 인묘 또 용신이 절퇴지에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좋지가 않죠. 그리고 경술년에 인술 화국으로 금이 절에 해당되기 때문에 화가 성해서 신병이 있었다. 기축운에는 좋죠. 기라며 무운에는 좋다. 자운에는 좀 좋지 않을 수 있다. 자운에는 이렇게 금이 사지에 든다고 이야기하는데 경금이 물론 자의 사지가 해당되지만 용신의 입장에서 오행포태로 봐서 자가 와서 금의 기운을 설하는 것은 좋지 않게 보고 또 사주에 이렇게 칠살이 강한 가운데 재성이 와서 재생살을 하는 경우에는 나한테는 부담이 더 가중되니까 물론 좋지가 않겠죠. 자, 오늘은 미월의 기토편 사주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